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영고등학교 통합사회 담당 최윤정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기후에 관련된 수업, 보충 수업입니다.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프린트 중에서 기후 단원 프린트, 공책에 부착하신 프린트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해야 되는 것 중에서 첫 번째 용어는 자연환경이란 무엇이냐? 자, 자연환경은 인간 생활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계의 모든 요소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공기를 마시고 숨을 쉰다. 땅을 경작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 나무, 돌, 흙을 이용하여 집을 짓는다. 이러한 것들을 전부 자연환경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자연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 자연환경 중에서 기후와 지형에 따라 생활 모습이 달라짐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과 거주 조건, 생활 양식의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오늘은 기후와 인간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우리 특별히 세계의 기후 분포는 적도, 지구의 가장 더운 지역을 적도라고 하고, 지구의 가장 추운 지역, 위도상으로 고위도에 해당하는 극지방으로 가면서 기후는 분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도에 가까운 지역에서 극지방으로 가면서 열대, 건조, 온대, 냉대, 한대 기후로 나누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기후에 따른 생활 양식 할 건데요. 우리 열대 기후부터 차근차근히 그 기후에 관련된 인간 생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열대기후 지역의 특징은 연중 기온이 높고 비가 많다. 연중 기온이 높고 비가 많다라는 말을 우리는 고온 다습한다라고 얘기해요. 1년 내내 기온이 높고 비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볍고 얇은 옷차림을 입겠죠. 또한 음식을 잘 저장하고 쉽게 상하는 걸 막기 위해서 기름과 향신료를 많이 사용한 음식을 먹겠죠. 특히 기억해야 될 단어는 고상가옥을 짓고 산대요. 고상가옥이라고 하는 고자는 높을 고자에 마루상자, 마루를 올려서 짓는 집을 고상가옥이라고 합니다. 자, 열기와 습기, 해충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열대기후 지역의 가옥을 고상가옥이라고 합니다. 우리 고상가옥을 한번 사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마루를 올렸어요. 요렇게 마루를 올려서 고상가옥을 짓고 있습니다. 마루가 요 위에 요렇게 바닥에 있지 않고 위로 올려 있는 집, 이런 집을 고상가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우리 세계의 기후 중에서 6위. 적도를 지나고 있는 요 지역의 기후를 열대. 위로 올라갈수록 건조, 온대, 냉대, 한대 기후로 분포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지도 한번 보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건조기후 지역 하겠습니다. 건조기후 지역은 강수량이 적거나 일사량이 많은 곳, 이런 곳을 건조기후라고 하는데요. 이 건조기후의 특징 중에서 일교차가 심하다
라고 하는 것을 들 수 있어요. 일교차라고 하는 것은 하루 중에 가장 낮은 기온과 가장 높은 기온의 차를 일교차라고 합니다. 특별히 건조기후 지역은 낮 동안에는 강한 햇빛, 그리고 모래바람, 이러한 것이 강하게 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피하기 위해 온몸을 감싼 헐렁한 옷을 입습니다. 특별히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흙으로 만든 흙집과 이동식 가옥인 천막집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지역의 주된 산업은 유목, 물과 풀을 찾아 이동하며 양, 염소, 낙타 등을 기르는 산업을 유목이라고 합니다. 특히 몽골의 건조기후 지역의 이동식 가옥의 이름을 게르라고 합니다. 자, 요것이 바로 건조기후 지역의 흙집. 이렇게 창문을 작게 내고 있어요. 바로 일교차가 심하고 모래바람 때문에 이렇게 창을 작게 내고 있습니다. 자, 요것이 몽골 초원에 있는 게르의 모습이에요. 자, 게르는 이동식 가옥이고 유목을 하기 때문에 물과 풀을 찾아 이동하면서 목축업을 하는 일에 적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 요 내부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게르의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게르의 내부는 이렇게 생겼다. 침대와 또한 난로, 그리고 식탁,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온대기후 하겠습니다. 온대기후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어떤 기후를 온대기후라고 할까요? 온대기후의 가장 적절한 특징은 사계절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지역을 온대기후 지역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여름에 더운데 강수량이 많은 지역과 여름이 더운데 건조한 지역으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여름에 강수량이 많은 지역은 바로 쌀농사를 짓는다 라는 거고, 여름이 건조한 지역을 우리는 다른 말로 지중해성 기후라고 하는데, 이 지역은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쌀농사 대신에 올리브, 포도, 그리고 겨울에 밀농사를 짓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역을 지중해성 기후라고 합니다. 특별히 여름에 비가 없고 건조한 지중해성 지역의 가옥의 특징은 외벽을 하얗게 칠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햇볕이 내리쬐는데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햇볕을 반사하고 조금 더 시원하게 보이려고 합니다. 이러한 지역을 지중해 연안이라고 하고, 대표적인 지역이 그리스의 산토리니 섬을 말합니다. 우리 산토리니 섬 사진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 맑고 따뜻한 기후, 더운 기후에 외벽을 하얗게 칠하는 이러한 지역을 지중해성 기후 지역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네 번째, 다섯 번째 기후대 한꺼번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냉대기후와 한대기후를 갈 건데요. 냉대기후와 한대기후는 둘 다 겨울이 길고 추운 지역인데, 냉대기후는 타이가 기후라고 불리웁니다. 자, 여기 잠깐 밑으로 내려와서 보면 타이가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타이가라는 뜻은 침엽수가 자란다 라는 뜻이에요. 잎이 뾰족뾰족한 나무를 침엽수라고 하는데, 이 침엽수가 단단하고 질이 좋기 때문에 임업이나 가구공업이 발달해요. 이 지역은 겨울이 길고 추워 두꺼운 옷을 입게 되겠죠. 그래서 통나무를 이용한 통나무 집을
짓게 됩니다. 자, 냉대기후를 뭐라고 부르나요? 타이가. 자, 마지막으로 한대기후는 툰드라라고 불러요. 툰드라 기후는 뜻이 나무가 자라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자, 나무가 자라지 않을 정도로 춥기 때문에 의복은 털가죽으로 만든 옷과 술록 가죽 신발을 신습니다. 자, 음식은 생선과 고기를 날것으로 먹는데 왜 날것으로 먹을까요? 라고 하면 여기에는 과일과 채소가 자랄 수 없어서 동물의 날것을 먹으면서 비타민과 무기질을 섭취하겠죠. 그 외에 냉동, 훈제, 염장, 건조한 음식이 많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뭐냐? 가옥이 고산가옥을 짓는다. 우리가 열대기후 지역에서도 고산가옥을 짓는다라고 했어요. 열대기후 지역의 고산가옥은 열기와 습기, 해충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인데, 한대기후, 툰드라 기후의 고산가옥은 얼음이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집에 철근을 녹슬게 하거나 집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루를 올려서 짓는 고산가옥을 짓는다고 합니다. 자, 요것은 타이가 기후, 냉대 기후 지역의 통나무 집입니다. 통나무가 아주 튼튼해 보이죠? 자, 요건 한대 기후 지역의 전통 가옥 이글루라고 하는데 이것으로 지금 현재 이런 집에서 살고 있지는 않아요. 자, 우리 이렇게 춥고 술록을 키우고 있는 툰두라의 사람들, 술록 가죽 신발을 신고 털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고산가옥, 한대 기후의 고산가옥인데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마루가 이렇게 올려져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마루가 올려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마루가 올려져 있죠. 여기는 가옥의 붕괴와 부식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가옥을 고산가옥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업 잘 들으셨나요? 우리 기후 부분을 공부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하고 또 새롭게 들으시는 분들은 우리 프린트 나눠드린 거 보시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